안녕하세요. 미디어팬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의 신형 S60입니다. 한 달 전 정도에 출시를 했는데요. 차량 가격이 상당히 잘 나왔다. 아마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기사로 썼었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1000만 원 이상 차량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면서 국내 판매 가격이 괜찮게 책정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가장 저렴한 시장으로 유명한데요. 미국보다도 차량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가격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되는 수준의 수입차에 있는 그런 옵션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차량의 상품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를 살펴보시면요, 볼보의 최근 차종들의 공통적인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 뭐 중앙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쪽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스피커와 이런 구성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시트까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C90, 가장 고급 차종이죠. SUV인데 그 차량이나 S90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S60이나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개성이 좀 사라지죠. 대신에 좀 뭐랄까, 볼보만의 그런 특유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심지어 계기판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뭐 구성이 비슷하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계기판의 구성도 상당히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스티어링 휠 안쪽에서 뭐 차간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반자율 주행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패드,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이패드를 보는 듯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대로 탑재가 됐습니다. 좀 메뉴가 많아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편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스타트 스톱,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이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이 방금 꺼졌죠. 이렇게 거는 방식이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반응이나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고급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바늘 스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 이 나무인데요. 실제로 해변가, 스웨덴의 해변가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공이 잘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금속 소재를 이렇게 정교하게 딱딱 맞춰서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라는 상당히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볼보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좀 저렴한 차종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차종에도, 6천만원대 차종, 5천만원대 차종에도 포함시켜준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인스크립션 트림이거든요. S60의 가장 고급 트림인데 인스크립션 이름이 박혀 있고, 또 시트도 통풍 시트, 또 열선 시트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시트 느낌도 상당히 보시면 얇죠. 두껍지 않은데도 쿠션감이 충분하고 또 편안한 착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만족감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은 딱 탔을 때 처음 보시는 분은 와, 이런 감탄사를 유발할 정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열도 살펴볼게요. 2열에 지금 탑승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2세대 S60, 요 바로 전 모델을 좀 많이 탔었는데 우선은 2열 공간만 봤을 때는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좀 기존 모델은 편안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다리 공간이 확실히 좀 늘어났고요.
또 이렇게 시트를 파놨죠. 그래서 좀 다리가 좀 여유있게 놓여져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키가 한 177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좀 단점이 하나 있네요. 지금 제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보이실 텐데 이게 조정이 안 되거든요, 이열이. 근데 이게 좀 딱딱해요. 여기가 좀 쿠션이 좀 딱딱하고 됐을 때 좀 이렇게 목을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 더 뒤로 움직일 수 있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렇게 앞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편해요. 예, 앉았을 때는 자세는 편한데 이 목 부분 이거 왜 이렇게 놨죠? 조정이 안 되는데 향후에는 이게 앞뒤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열에 앉았을 때 이 창문을 바라보는 거를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각도가 한 이 정도 되는데 2열 창문이 좀 작은 편이에요. 차체 크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도 조금 떨어진다. 기존의 C클래스, 최근 시승했던 C클래스보다 2열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개방감은 좀 떨어진다. 이게 지금 광각 카메라여서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공간이 늘어났다는 점은 상당히 장점이지만 그 밖에 뭐 특별한 구성은 없고요. 그래도 뭐 송풍구, 얘가 송풍구랑 그리고 또 열선 시트, 그리고 온도 공조를 이렇게 뒤에서도 바람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 차량처럼 센터 터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뼘, 거의 20cm 좀 못되게 올라와 있는데 중간에 타신 분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명 정도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4명 정도가 편안하게 타는 구성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무릎 공간은 상당히 늘어났다. 그리고 이 헤드 쿠션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그러면 주행하러 출발하겠습니다. S60을 타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세대 S60, 그것도 T4 가솔린 모델을 좀 제가 많이 타봤는데요. 우선은 그 첫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그 S60, 2세대 S60은 상당히 뭐 출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괜찮았지만 차가 좀 컴팩트하기도 하고 되게 뭐랄까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세대 S60은 차체가 확실히 좀 커진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수치상으로 커졌고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끌고 나오는데 이제 몸이 차량이 돌아가는, 차체가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차체가 확실히 커졌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의 한 체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 체급 정도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반떼 크기에서 소나타 크기까지 커졌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반떼 정도의 크기에서 좀 더 체급을 키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형 모델이 나올수록 차체가 커지고 있는 거는 업계의 트렌드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다. 그리고 구형 모델보다 신형 모델이 확실히 커졌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2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넓어졌죠. 실내 구성이나 이런 안에 실내 거주성 이런 부분들도 더 개선이 됐죠. 스웨덴은 상당히 추운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가본 적은 없지만요. 그래서 실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보도 스웨덴 차량답게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안에 실내 거주성을 상당히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었죠. 2세대 모델도 편안하고 눈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고 상당히 구성이 좋았는데
사실 2세대 모델과 지금 현행 모델은 일취월장,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도 좋긴 했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뭐 이런 편의 구성들이 사실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세대 모델도 좋았지만 신형 모델은 거의 최고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도 예를 들자면 뭐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거의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의 차량에서 탑재되는 그런 장비들이 모조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아니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든지 또 뭐 오토홀드 기능이라든지 또 안전 장비, 뭐 전방 추돌 방지 장비, 또 충돌 상황 발생 시 회피시켜주는 그런 장치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볼보답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옵션으로 탑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 오디오, 모양도 상당히 멋있는데 실제로 음향의 그런 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BMW 오디오 정도면 한 8천만원 이상, 한 8천에서 9천만원 정도 되는 프리미엄 수입차들에 적용되는 수준인데 5천만원대의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진은 볼보는 지금 현재 환경 규제 때문에 2.0L 이상 대배기량 엔진을 만들지 않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S60 모델도 2.0L 가솔린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주행을 했을 때 첫 느낌은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요. 우선은 스티어링 휠의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아니면 가속 페달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토크가 강한 건 아니지만 토크가 낮은 엔진 회전 영역대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출발을 했을 때 바로 충분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가속을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도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할 때는 가속 페달을, 지금 출발해 볼게요.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1000rpm, 2000rpm, 2300rpm에서 이렇게 변속이 되고 있는데, 가속 페달을 한 15%, 15%, 20% 정도만 이렇게 살짝만 밟아줘도, 지금 빨리 안 밟았는데도 제가 신호 대기에 있다가 제일 먼저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속력이 충분히 발휘가 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좀 수월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승차감 부분은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볼보에서는 이 S60을 스포티 세단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60 시리즈, 뭐 XC60이라든지 V60, 뭐 크로스컨트리 모델이라든지 S60이라든지 60 클러스터, 60의 그런 비슷한 유형의 차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V60 크로스컨트리는 외관 형태고 또 장비는 사실 비슷한데 공간 구성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점이라든지 이런 점은 사실 V60 모델이 더 낫습니다. S60은 전형적인 세단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V60보다는 승차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V60은 이제 무게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건이다 보니까 뒤에도 조금 무게가 좀 더 있죠. C필러에서 쭉 이어지는 외건 형태다 보니까 차체가 좀 무겁죠. 그래서 전륜 쪽에만 무게가 몰려있는 게 아니라 후륜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무게가 퍼져 있는데, 아무래도 볼보 S60은 전륜 구동 모델이고 그리고 외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앞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이 다른데요.
V60 크로스컨트리는 조금 뭐랄까 좀 서스펜션이 좀 진중하게 좀 이렇게 무게감을 확실히 좀 있어서 차체를 꾹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튀는 느낌이 없는데, S60은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기 위해서인지 좀 서스펜션의 반응이 조금 좀 튑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거친 노면을 처리하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S60 지금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의 그 두께, 사이드월이라고 하죠. 편평비가 상당히 좀 낮다 보니까 충격이 상당히 좀 이렇게 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S60 하위 트림이 모멘텀 트림인데요. 가격이 더 저렴한 건 독자분들도 아실 텐데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차감은 인스크립션보다는 모멘텀이 더 좋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좀 외곽 도로를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체가 확실히 조금 날카로운 주행 감성을 주려고 한 흔적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향을 해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조향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속을 해볼까요? 변속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 근데 고속 영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무거워지지는 않네요.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속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스티어링 휠이 급격히 무거워진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일관적인 반응. 오히려 속도가 올라가면은 스티어링이 무겁지가 않네요. 고속 영역으로 오니까 조향의 느낌이 오히려 저속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 것 같아요. 한 50km, 60km 정도로 달릴 때는 이런 핸들링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오히려 100km 이상 주행했을 때 스티어링 휠이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무거워지지 않아서 지금 한 60km 정도 달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스티어링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끄럽고 손에 그런 조향의 느낌이나 감기는 느낌이나 이런 거 좋은데, 오히려 100km 이상 넘어가니까 조향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S60의 정숙성은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닙니다. 엔진 쪽에서랑 그리고 제 발 앞쪽에, 그러니까 엔진룸이죠. 통칭해서 엔진룸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다른 부분이 오히려 조용하니까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조금 거슬리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숙성은 좋은 편이지만 아주 뛰어나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준수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0에서부터 한 60km, 70km까지는 상당히 조향의 느낌이 좋아요. 조금 무게감도 상당히 있는, 무게감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무게감도 있고 정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운전하는 재미가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100km 이상 넘어가면은 조향의 느낌이 조금 더 묵직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60km로 달릴 때보다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그런 감각을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벼운 걸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고속에서도 조금 묵직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벼운 움직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향의 느낌, 이런 좀 묵직한 핸들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60을 어떻게 보면 그게 선호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V60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갔을 때도 상당히 조향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묵직하기도 하고 차체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중하게 차체를 꾹 눌러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S60은 좀 차이가 있네요. 볼보의 경우 시트를 상당히 잘 만드는 제조사로 유명합니다. 볼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볼보를 만약에 후방에서 추돌을 해서 수리비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2열 시트의 가격이다. 다른 뭐 부품 가격보다 2열 시트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 시트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를 만드는 거를 상당히 중요시 하면서 완성도 높은 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편해요. 일단 우선은 상당히 편하고 허리를 지지해 준다든지 또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댔을 때도 편하죠. 느낌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쿠션이 이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고 뭐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이런 시트의 느낌을 주는 거는 상당히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단점을 지적을 해야 된다면 2열 시트, 1열 시트도 동일하게 헤드레스트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대보면 편해요. 그런데 편한데 2열 시트는 헤드레스트를 대면은 헤드레스트 거북목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는 점, 이 점은 확실히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뭐 연식 변경이라든지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2열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량의 연비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고연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행을 했을 때 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10, 9 이상은 나오고요. 한 9.5에서 한 10.0, 10.1 지금 되는데 고속 주행 시에는 연비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한 10, 한 3, 4, 13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연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디젤 모델보다 확실히 조용하고 또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적기 때문에 기름을 좀 많이 쓰더라도 난 조용한 게 좋다, 난 좀 조용하고 정숙한 게 좋아, 그러면은 가솔린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볼보에서 S60을 스포츠 세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짧은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량이 정말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잠깐 주행을 해볼게요.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가 있습니다. 고성능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활성화를 시켰고요. 엔진의 음색이 좀 달라졌습니다. 핸들링도 조금 묵직해졌습니다. 전륜구동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언더스티어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차량을 구성했고요. 제동 성능이 상당히 훌륭하네요. 급제동 시에도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해보니까 차가 안정적인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서스펜션이 상하로 폭넓게 움직이면서 안정적인 접지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급제동 시에도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고,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긴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런 차체의 강성이 버텨주는 느낌은 알겠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의 성향을 더욱더 잘 알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승차감 위주로 차량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안전 옵션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또 오디오도 좋은 음질의 오디오를 잘 들으면서 그렇게 주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빠르게 주행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재밌다, 스포츠 세단이다, 이런 점은 조금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S60을 저랑 함께 만나보셨는데 확실히 가성비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이 잘 탑재가 되어 있고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세단을 표방을 했는데 사실 주행을 해보니까 스포츠 세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는 독자분들도 아마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V60이랑 계속 비교를 하는데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보다는 승차감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좀 떨어지고, 또 그리고 또 주행의 고속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저는 V60 크로스컨트리가 좀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풀옵션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V60 크로스컨트리가 지금 더 비싸더라고요. S60 인스크립션보다는요. 그래도 뭐 각자의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S60은 세단만의 좀 더 그런 포멀한 느낌, 좀 더 갖춰진 느낌, 이런 느낌이 있고, 또 V6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외관 모델답게 뭐 적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XC60도 어떻게 보면 60 시리즈에 묶여 있어서 또 XC60만의 또 SUV만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하고 계시다면은 답은 시승에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영상 시승기를 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지만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세 가지 모델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S60 신형 모델 만나보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빨리 저희 미디어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